5단원 혼합물의 분리 7, 8차 시 소금과 모래를 분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이제까지 혼합물을 분리할 때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한 분리도 봤고요. 또 자석을 이용한 분리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자석을 이용한 분리의 예로는 고춧가루 만들 때 철가루 분리하는 거, 쌀 도정할 때 철가루 분리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거름 장치를 사용하여 물에 녹는 물질과 물에 녹지 않는 물질의 혼합물을 분리해 볼 것입니다. 또 증발 장치를 사용하여 소금물을 물과 소금으로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옛날에는 소금을 얻기 위해서 갯벌에서 얻었다고 해요. 갯벌은 여러분들이 가봤겠지만 물 속에 이제 모래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서 소금을 분리해냈을까요? 우리가 배운 걸 떠올려 보세요. 알갱이의 크기를 이용하여 분리할 수 있겠죠? 모래와 흙보다 눈의 크기가 더 작은 채를 사용하여 분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래랑 흙을 걸러낼 수도 있어요. 나오는 그 물을 가지고 과학책 108쪽에 있는 그림처럼 바닷물을 끓여서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걸 분리할 수 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모래의 성질은 무엇이나요? 여러분들이 만졌을 때 까끌까끌한 그 모래는요, 물에 넣어도 녹지 않죠? 하지만 소금은 어떠한가요? 물에 녹습니다. 이 두 가지 성질의 차이를 이용하여 소금과 모래를 분리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학책 108쪽을 한번 봐주세요. 우리 조상은 갯벌에서 얻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었습니다. 갯벌에서 얻은 소금에 모래와 흙 등이 섞여 있네요. 깨끗한 소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조상은 갯벌에서 얻은 매우 짠 바닷물로 소금을 얻었습니다. 갯벌에서 얻은 바닷물에는 모래와 흙 등이 섞여 있었을 텐데 어떻게 소금을 분리했을까요?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알갱이의 크기를 가지고 분리를 먼저 하고 두 번째 이 과정을 거칩니다. 소금과 모래 분리하기, 이렇게 소금과 모래가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혼합물을 우리가 물에 녹입니다. 그 다음에 거름 장치를 사용해 걸릅니다. 고깔 모양으로 접은 여기 거름종이에 거름종이를 깔때기 안에 넣고 물을 묻힙니다. 여기서 물을 묻히는 까닭은 이 거름종이가 겉에 있는 유리벽에 잘 붙기 위함이에요. 그 다음에 깔때기 끝에 긴 부분을 비커의 옆면에 닿게 설치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합니다. 거르고자 하는 액체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붓습니다. 그 다음에 거름종이 위에 남아있는 거, 빠져나간 거에 두 물질을 관찰할 수 있어요. 고깔 모양으로 접은 종이를 깔때기 안에 넣고 물을 묻힙니다. 깔때기 끝의 긴 부분을 비커의 옆면에 닿게 설치합니다. 거르고자 하는 액체 혼합물이 유리막대를 타고 천천히 흐르도록 붓습니다.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과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물질을 관찰해 봅시다. 무엇이 남고 무엇이 빠져나갔을까요? 이렇게 물을 묻히고 긴 쪽이 비커병 옆면에 닿도록 해요. 그 다음에 혼합물을 부어요. 거름종이는 아주 작은 구멍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모래와 소금 중에 모래가 되겠죠. 거름종이를 2번 반으로 접습니다. 4겹 중 1겹을 잡아 펼치고 고깔 모양을 만들어줍니다. 실험할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간 거는 아까 소금과 물에 넣으면 모래는 물에 녹지 않고 소금은 물에 녹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거름종이를 빠져나간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소금물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물질을 증발 접시에 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을 합니다. 여기에서는요, 보안경과 면장갑을 꼭 착용하셔야 돼요. 소금이 달궈지면서 튈 수 있어요. 그리고 산발이가 뜨거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걸러진 물질을 증발 접시에 붓고 알코올 램프로 가열해 봅시다. 증발 접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해 봅시다. 물이 점점 사라지죠. 거품이 나면서 물이 점점 사라지고 이렇게 흰 알갱이들이 남습니다. 그 알갱이가 뭘까요? 소금물에서 물이 빠져나간 소금이 되는 겁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에서 물에 녹는 성질이 있는 소금과 물에 녹지 않는 성질이 있는 모래를 물에 녹여서 거름장치로 분리할 수 있어요. 이 거름장치로 걸은 소금물을 증발 접시에 놓고 가열하면 소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통장을 만들 때에도 천을 사용하여 혼합물을 분리하는데요. 메주를 소금물에 넣어두고 여러 날이 지나면 메주가 소금물에 섞여서 혼합물이 만들어져요. 이 혼합물을 천으로 걸으면 물에 녹는 물질은 천을 빠져나가고 녹지 않는 물질은 천에 남죠. 남아있는 건더기가 된장이 되고요. 빠져나간 게 간장이 된다고 해요. 메주를 소금물에 넣고 여러 날이 지나면 메주가 소금물에 섞여 혼합물이 만들어집니다. 이 혼합물을 천으로 걸으면 물에 녹은 물질은 천을 빠져나가고 물에 녹지 않은 물질은 천에 남게 됩니다. 천에 남은 건더기로 된장을 만들고 천을 빠져나간 액체를 끓여 간장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게요. 소금과 모래 혼합물에서 소금과 모래의 특징을 살펴보고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글이나 그림으로 나타냅시다. 먼저 표, 구분, 모양, 소금은 작은 상자 모양, 모래는 다양한 작은 상자 모양, 크기는 소금과 모래 둘 다 비슷하죠. 그 다음에 물에 녹는 성질, 소금은 물에 잘 녹고 모래는 물에 녹지 않습니다. 글로 나타냈으니까 그림으로 나타낼 때는요. 유리막대 소금 모래 물 넣었어요. 헝겊으로 걸러내요. 그러면 그 소금물을 햇빛에 말리면 소금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요.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입니다. 이 혼합물을 헝겊에 부어서 모래를 걸러요. 그 다음에 빠져나간 소금물을 햇빛에 놓고 물을 제거합니다. 이 제거하는데 그냥 증발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알코올 램프를 이용하여 열을 주고 그 열로 물이 증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금과 모래 혼합물을 물에 녹여 거름장치를 사용하여 걸은 뒤에 거름종이에 남아있는 물질과 빠져나간 물질을 써볼게요. 남아있는 물질 뭐예요? 거름종이에 그건 알갱이의 크기로 볼 수 있죠. 남아있는 건 모래, 빠져나간 건 소금물이 됩니다. 그럼 증발 접시에서 나타나는 현상 볼게요. 여기에다가 넣으면요. 첫 번째로는요. 소금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금물이 점점 끓죠. 그러면서 물이 다 날아가고 소금만 남게 됩니다. 글로 해볼게요. 물의 양이 줄어들게 되고요. 물이 끓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얀색 고체 또는 하얀색 가루 물질이 생기죠. 근데 여기서 소금이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전에 유의하셔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실험 관찰 56쪽입니다. 1번. 우리 조상은 모래와 흙이 섞인 바닷물에서 깨끗한 바닷물을 어떻게 얻었을지 탐구활동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까요? 먼저 모래와 흙이 섞인 바닷물을 거름장치로 걸러서 우리는
소금물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바닷물을 얻기 위해서 거름장치로 걸러서 깨끗한 바닷물을 얻었겠죠. 두 번째, 우리 조상은 가마솥에 매우 짠 바닷물을 넣고 끓여서 소금을 얻었다고 합니다. 탐구활동에서 가마솥을 달구는 장작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실험기구는 무엇일까요? 먼저 가마솥의 역할을 하는 거, 아까 소금물이 들어있던 증발 접시, 그리고 달구는 장작불은 알코올 램프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수업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무슨 성질을 이용하여 소금과 모래를 분리했나요? 물에 녹고 녹지 않는 성질을 이용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5단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